네, 시장의 방향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는 끝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도 A1 리서치 조일규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 4시 FOMC 회의가 끝나고 급속도로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우리 시장도 강세로 출발했습니다만 의외로 지금은 조금 그 탄력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진단 한번 해주시죠. 이게 FOMC 회의가 딱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뭐 테이퍼링 금액이 2배다, 그다음에 내년에 금리가 3번 올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어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다 예상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근데 어제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습니다. 제가 시장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건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시장의 종목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어제 굉장히 매파적인 성향의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금리도 3번 올리겠다, 뭐 테이퍼링 금액도 2배로 확 올려갖고 내년 3월달에 끝내겠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제 이게 연준에서 기자회견 하기 전에 나왔던 소매 판매라는 지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예상치가 0.8이었는데 어제 0.3이었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지난달에 1.7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굉장히 많이 낮춘 게 0.8이었는데 그보다 더 낮은 0.3이 났다는 거죠.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는 게 아니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비 시즌이에요. 소비 시즌인데 실질적으로 소매 판매가 저조해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너무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소매 판매가 저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죠. 내일 가격이 오르고 모레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이렇게 높아져서 소매 판매가 저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실질적으로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수요에 기반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제 왜 FOMC 위원들이 그렇게 강하게 매파적인 얘기를 했을까? 즉 어제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 이거 인플레이션 안 잡으면 소비가 안 올라온다는 얘기죠. 네. 근데 미국은 GDP 대비해서 70%가 소비잖아요. 그렇죠. 소비가 안 올라오면 경기가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년 5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데 그때까지 안 올라오면 스태그플레이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먹히니까 세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바이든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겠다, 모든 걸 강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떤 얘기인가라고 얘기죠. 처음에 제가 말씀 내구재 주문 재고 안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조업 아니죠. 그 다음에 소매 판매가 저조하잖아요. 뭐 때문에? 물가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소비도 안 되죠. 그러면 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정해진 것밖에 없죠. 혁신이 되는 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지금 올라가는 형태가 대부분 다 그런 형태죠. 며칠 전에 오미크론 중상 아니다라고 올라갔다가 예. 항공주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소매 판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3월 달까지 베어마켓 랠리가 된다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베어마켓 랠리라는 건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는 형태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종목을 얘기하면 아까 이경원 앵커가 얘기했던 네. 것처럼 데드캡 바운스. 데드캡 바운스. 그런 형태. 지수에서 보는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가지 않고 종목 차별화밖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수 1분기 지수 밴드를 2,800, 3,200 잡아놨는데 이것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때문에 잡아놓은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종목 차별화, 개별 종목 장세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어제 FOMC 결과 딱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매 판매 딱 보면서 네. 아 그렇구나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걸 통해서 앞으로 내년 1분기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잡아내는데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을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장이, 종목 장세. 네,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종목 차별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종목을 또 잘 골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주 전에 자율주행 소개하셨고 지난주에 조선업종 네.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업종 유망하게 보세요? 지난번에 자율주행 얘기하면서 자율주행은 단기적으로 막 올라가는 형태고 네. 조선주는 조금 눌러야 된다. 그렇죠. 상당 예. 못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애플 쪽 관련한 자율주행만 봐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자율주행차가 너무 많이 올랐다. 오늘도 보면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AS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일단 AS 하나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에 대한 본격화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로봇 사업이 왜 삼성전자에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가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고 이 로봇 사업 관련주들이 어떤 이제 형태로 갈 것인가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로봇 사업을 딱 얘기를 하니까 삼성전자가 왜 뜬금없이 로봇 사업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로봇 사업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율주행의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테슬라는 그러니까 승용차거든요. 근데 애플이나 아마존은 상용차, 특히 물류나 택배 쪽이에요. 그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애플가 쪽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물류나 그 택배는요, 그냥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택배를 만약 우리가 보통 해서 물류를 그러니까 트럭을 가지고 내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어느 집을 갔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 짐을 옮겨야 되잖아요. 네. 누가 합니까? 로봇이 해야 되죠. 어.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상용하고, 그러니까 승용이 있는데 승용은 로봇의 개념이 없지만 상용은 로봇의 개념이 있어요. 그럼 왜 애플이나 아마존이 승용은 못 갑니까? 못 가는 건 아니죠. 왜 승용을 안 하고 상용, 그러니까 택배나 화물을 합니까? 되게 재밌는 게요. 테슬라는요, 승용을 하면서 계속 막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빅데이터로 그 지도를 다 이렇게 그 서버에 저장을 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네. 하나만 있으면. 왜냐하면 예. 이경원 앵커가 자율주행차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정해진 코스를 가진 않잖아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뭐 그렇죠. 기분 끌리면 예. 제주도 갔다가 네. 그렇게 하겠죠. 제주도는 차로 못 가는데요. 그러니까 예. 이게 팩트 체크를 하시네. 근데 예.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요런 만큼의 빅데이터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애플이나 아마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트럭을 하는 거예요. 화물을 하는 거예요. 화물은 뭐냐면 제한된 지역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빅데이터가 승용마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단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로봇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무인 로봇이라고 네. 보통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바보도 아니고요. 어떤 미국에서 어떤 혁신 기업이 난 뭔가를 할 것이야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삼성전자처럼 스포트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런 사업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본격화 전환되고 2022년도에 보행 보조 로봇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출시한다는 건 애플과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무인 택배나 아니면 화물 쪽의 자율주행차를 본격화 시도는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의 확장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하면 앞으로 자율주행차는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로봇 가려고 하면 인공지능, 그 다음에 데이터, 로봇, 그 다음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버, 메타버스, 딥러닝 이쪽으로 계속 하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차 테마 간다 그러면 그 테마만 보지 마시고요. 네. 그 테마에서 어떤 형태로 전개되는가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자율주행 관련주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애플도 잘 가죠. 이거는 아니고 애플은 애플이고요. 네, 해외 근데 쪽에서 해외 쪽은 애플이고 그렇죠. 국내 쪽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만 주십시오. 지금 아까 베어마켓 랠리라고 했잖아요. 베어마켓 랠리는 상승장처럼 계속 못 갑니다. 맞아요. 많이 올라가면 그렇죠. 반을 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또 반을 튼 만큼 그걸 다시 담아야 되고 사고, 이런 정책을 예. 해야 된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는 제가 찾아보니까 5개밖에 없던데 있나요? 로봇 관련주? 로봇 관련주 보니까 AI하고 로봇 관련주 지금 나와 있는 게 요겁니다. 근데 요 중에서 T-로보틱스가 자율주행 관련 로봇이고요. 네. 이것도 삼성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일단 어떻게 반은 털자. 틀고 털자. 내려오면 반은 사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했을 때 이런 테마들이 계속적으로 1분기에 개별 순환매가 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낙폭과대나 제조업이나 뭐 이런 쪽을 보니까 전부 다 데드캣 바운스처럼 올라가도 거래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러면 저 볼 때 개별 장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로봇하고 자율주행이 가장 센데 네. 이익 실현만 하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해서 대충 가져가시고요. 네. 또 다음에 새로운 테마가 나오면 또 얘기 드릴게요. 일단 네. 1분기는 개별 테마 장세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 이런 혁신 기업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고 그렇죠. 자율주행 로봇에 관심을 가질 때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베어마켓 랠리이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이기 네. 때문에 다소 상승 모멘텀이 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업종이 유망한지까지 들어봤고요.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